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어저께 예산제도 첫 번째 했잖아요. 그래서 품목별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 그리고 신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내용들까지 문제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얘가 1920년대 통제를 위한 예산제도, 얘가 1950년대 관리를 위한 예산제도, 행정부의 사업관리를 위한 예산제도, 그리고 신성과주의 예산 1990년대 다 돼서 80년대에서 90년대 사실 NPM 도입되면서 들어왔죠. 그래서 진짜 성과를 지향으로 두고 있는 예산제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보시는 여기 두 개, 얘네 둘 다 모두 다 합리주의 예산기법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국의 합리주의 예산제도의 개혁이다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씁니다. 예산제도를 합리주의 방식을 통해서 편성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이었고요. 계획예산제도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어로 PPBS입니다. 맥나마라는 너무 유명한 거 아시죠? 맥나마라가 아시겠지만 우리 케네디 대통령 시기에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PPBS를 시도를 했는데 그게 국방부의 예산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래서 1970년대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 시절에 이 제도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진행해봤는데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1970년대 후반, 78년 이때 연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드 버젯 이렇게 들어갔던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획예산제도와 연기준 예산제도가 둘 다 합리주의 기법이지만 지금 보시는 얘는 정말 전형적인 하향식. 그 다음 얘는 전형적인 상향식. 그래서 본래 합리주의 예산제도의 개혁에 좀 더 부합하는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향식의 방법으로도 합리주의적 예산제도 개혁이 나타났던 게 바로 연기준 예산이죠. 자, 계획예산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도 그 느낌이 비슷한 게 좀 있죠. 5년 단위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하는 거, 이게 플래닝에서 나타났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이 5년 단위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위 사업의 묶음, 프로그램들을 작성하고, 그걸 통해 1년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제도, 총체주의적 접근의 예산제도, 예산 배분의 합리성 도모한다. 그리고 하향식의 예산제도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연계준 예산제도, 정부의 모든 활동을 근본적으로 새로 분석,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이게 연기준 예산제도죠. 그래서 하급자들이 각각 예산에 대한 지출 제안서를 만듭니다. 그 지출 제안서에서는 A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도 얘와 비교할 수 있는 B와 C 사업, 이 세 개를 다 검토해야 되고 A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그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예산을 가장 현행으로 집어넣었을 때 최저로 혹은 최고로 다양한 예산 투입 상황에서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작성하는 요 사업에 대한 패키지, 정책 대한 패키지 혹은 사업 대한 패키지라고 얘기하는 지출 제안서들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연기준 예산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현재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이걸 하급자에게 맡겨서 상향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급자가 보다 선호하는 정책들이 좀 더 높게,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급자들의 주관성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나타났던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사실 예산제도는 하나의 제도를 중심으로 출제한다기보다는 선진의 여러 개의 제도들을 다 한꺼번에 비교해서 풀어보는 문제가 일반적이어서 우리가 오늘 풀어보고자 하는 문제 내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제도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국가 9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입 돈 어떻게 걷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세출 무엇을 구입하는지에 대한 것만 고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세출 중심의 예산 제도이고요. 얘는 투입 중심의 예산 제도. 무엇을 구입하느냐가 중요하지 산출.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만들 수가 없는 제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이게 틀린 선지고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가장 핵심 업무의 량,
그리고 단위원가. 요걸 통해서 예산을 산정하죠. 자, 계획예산제도는 경제학적 비용 편익 분석 방법들을 활용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합리주의 예산제도는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계획예산제도에서도 그리고 연기준 예산제도에서도 모두 활용이 되죠.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요.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하급 단위, 그들이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2022년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연기준 예산제도는 기존에 있었던 예산 배분의 관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어느 민간 기업에서 시작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70년대 후반에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된 건 맞아서요. 요건 맞는 선지. 그리고 민간 기업 이름은 굳이 외워주실 필요 없습니다. 계획예산제도는 플랜, 그 다음 프로그램, 그 다음 버젯, 세 개를 연결시키죠. PPBS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정부 예산이 팽창하던 1960년대에 도입되어서 운영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3번입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산출 이후의 성과에 관심을 가진다? 이거는 신성과주의죠.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산출까지만 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에 도입되었던 신성과주의 예산, 뉴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 여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재량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요거는 신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하는 부분은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1950년대 도입되었던 성과주의 예산과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3번 X입니다. 4번입니다. 품목별 예산은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해서 편성하는 통제 지향적인 제도입니다. 1920년 미국 정부가 한참 절약과 능률들을 강조하면서 도입되었던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는 선지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예산제도 어제 오늘 잘 연결해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이번 주는 내내 재무행정에 관련된 내용들 다룰 테니까 용어 설명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